제가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리고 1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물론 이제 핵심만 요약해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한 가지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 우리 모두가 지금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희가 이 발전 계획을 시작하고 마무리 지을 때까지 이런 코로나 사태는 상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대적 상황이 급변하고요. 저희가 혁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요. 그런 상황에 저희가 변화로서 생존하고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속도로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큰 그림이 혁신이었습니다. 발전계획위원회에서 여러 사례들을 이제 가지고 혁신에 대한 모델도 찾고 또 저희 대학에 이제 5가지 혁신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키워드 몇 개를 좀 설명드리고자 저희가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이제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은 단순한 온라인 교육, 대학 교육을 온라인으로 하자가 아니었습니다. 역량 기반이고 현장 중심이고 학생들에게 프로젝트를 통해서 스스로의 어떤 능력을 키워줘서 스스로가 커갈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교육 실험이자 혁신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전통적인 대학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학이 과연 학문을 독점하고 연구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유일한 기관일까라고 할 때 엄청난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않겠습니다. 에콜 41이라고요. 프랑스에서 아마 여러 가지로 소개됐던 교육 혁신인데 2013년에 IT 자본이 이제 미네르바도 마찬가지지만 새롭게 대학 모델을 만들고자 시도했던 학비와 교사와 졸업장이 있는 학교 3년간 교육 단계를 구성하고 인턴십 과정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 중인데요. 놀라운 혁신을 이룬 사례로 저희한테 소개가 됐었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 사례입니다. 근데 이건 구체적으로 제가 이 대학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사례들이 혁신을 이루고자 노력했던 전 세계적인 사례들이 공통적인 키워드를 저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밑에 있는 결론입니다. 결국은 우리 대학이, 우리 교육기관이, 우리 총신대학이 무엇을 혁신해야 하느냐. 우리 교육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얘기할 때 결국은 배우는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나아가 일할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 현장이 원하는 것을 결국은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그 본질에 충실한 것이 혁신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기각할 수 있는 어떤 사고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5가지 혁신 과제를 도출했는데요. 교육과 인재와 행정체계, 환경, 사회보건의 혁신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당연한 이야기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혁신 과제로 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혁신에 대한 저희의 고민이었고요. 이 혁신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말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고 그 인프라에는 유형적인, 무형적인 많은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그것도 2023년까지 짧은 단기간 동안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걸 요약해서 저희는 사람과 교육환경, 시스템, 네트워크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인프라를 요약했고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재원이 필요하고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고 하는 현실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아까 이제 복잡하게 책자로 여러 표로 저희들이 제안을 했지만 사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였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을, 인재를 결국은 구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인프라 혁신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학생을 어떻게 좋은 학생을 뽑을 것인지, 그리고 교수, 가르치는,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입학과 채용과 승진과 인사와 평가 같은 근본적인 시스템 혁신이 인프라 혁신의 첫 번째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인프라였습니다. 이건 사실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지금 요약하는 건데요.
스마트 인프라 뭐 이거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3년까지 단기간 동안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언택트라고 하는 비대면 코로나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을 저희가 이어갈 것인지, 이런 주제였습니다. 모든 대학이 불가피하게 어쩌면 떠밀려서 이런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지금 나섰습니다. 저희도 피할 수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쩌면 모든 걸 걸고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교가 단순히 온라인 교육으로 우리가 전환한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더 나은 교육을 할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 속에서 이런 것들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환경이었습니다. 같은 환경인데 스마트라고 이제 표현했지만, 이제 이 사진은 저희 충신대학교 이제 사당 캠퍼스 이제 세부시설 계획이 될 텐데요. 저희 캠퍼스라든지 이런 양직 캠퍼스 이제 조감로입니다. 이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 환경, 시설, 이런 부분들을 짧은 총장님 3년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이 인프라 구축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오늘 여기 참여하신 이 백남조 기념물도 저희가 작년 그리고 올해 초 사이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단순히 리모델링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단기간의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고, 재원을 투자할 것이며, 이런 환경 개선이 중요한 인프라 구축 주제로서 발전 계획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구축하고자 하는 인프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교육체계, 교육혁신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미네르바 스쿨 설립자가 한국에 와서 이제 했던 인터뷰 내용 기사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최근에 여러 대학들이 대학생들 우리 교육을 이제 시킬 때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혁신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절대평가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경쟁이나 어떤 서열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어떤 역량 기반의 교육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요. 이걸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본질을 중시하는 사고체계를 우리 조직 안에 통토로 자리 잡게 한다면 이러한 시스템 인프라는 구축될 것이다. 그것이 비록 2023년까지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겠지만, 적어도 지금 3년간은 이런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는 끊임없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였습니다. 결국은 저희 대학이 지역사회와 교회와 함께 같이 어쩌면은 이게 단순히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서로 협동하고 협업하는 것뿐 아니라 함께 가야 할, 어쩌면 우리가 지역사회의 일원이고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해야 될 필연적인 저희는 그러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주요 네트워크 구축을 이제 학교의 인프라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단기간으로 내년에 저희가 기본역량 진단평가 3주기 평가가 있는데요. 종합적인 그 지표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육 인프라를 확보할 것이다. 이것도 저희가 인프라 구축 전략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입니다.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재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주요 재원 확보에 대해서 단기간 동안 확보한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고 할 때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와 총회의 지원과 또 우리 총장님의 지금 활발하게 하시는 모금 활동이었습니다. 결국은 교회에서 저희를 돕고 총회가 저희를 그렇게 지원하지 않는다면 재정적인 한계뿐 아니라 이런 인프라 구축, 교육혁신 자체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당연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공간 하나만 해도 사실 저희가 지금 작년에 이제 갑작스럽게 결정하고 이 예배드리는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을 결정했는데요. 이런 것들도 원래 재원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희생이 그 속에 있었고요. 사실 여러 가지로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요 재원 확보 전략 두 번째입니다.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반드시 저희는 참여할 것이다. 제가 요 표 하나 놨는데요. 잘 보이십니까? 근데 저기 보시면은 쭉 보면 중앙 재정 지원 사업이라고 자릿수가 저 칸에 다 안 들어가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고려대학이 2019년 한 해 동안 정부에서 받은 재정 지원이 2,689억입니다.
뭐 연세대학교 3천억 가까이 되고요. 서울대학은 4천억이 넘어가고요. 뭐 한양대나 이런 성균관대도 전부 2천억이 넘어가는 그런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대학은 작년 한 해 동안 3억 7,900이라고 하는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건 산학협력단에서 이제 재정 지원을 받은 저희 내용인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여기에는 이제 국가장학금 이런 것들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현실적으로 이런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을 받지 않고서는 저희가 애초에 재원 확보 전략을 논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에 참여하고 최선을 다하는 또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저희가 모금과 어떤 총회와 교회 도움뿐 아니라 결국은 이제 국가 재정 지원 사업도 필연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이제 받아와야 되는 그런 주요 전략이 이제 저희 인프라 구축의 핵심 사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로 과거에 표현했지만은 결국은 이거였습니다. 누구나 그리고 평생 누구라도 배움의 열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회와 현장 중심으로 저희 대학의 교육을 혁신할 때 결국은 학생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고 싶어하는 대학, 누구나 배우고 싶어하는 대학을 우리가 교육 혁신을 통해서 만들 때에 이런 재원도 결국은 학생들이 분담하는 교육비를 통해서 또 하나하나 메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고 모두가 잘 아시는 내용 같지만 저희가 이런 재원 확보 전략과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 재원의 우선 투자 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사업 계획을 통해서 하나하나 현실화하는 것이 이번 발전 계획의 주요 인프라 전략 해설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